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봉화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봉화군과 병원 측은 추후에 야간 또는 주말에도 일부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수요에 따라 병실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예천군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방지용 조성물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앞으로 화상병 방제 기술을 실용화하고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왔던 황성동 공동묘지가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소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봉화군에는 군 최초의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인데요.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봉화군에서 3살 터울 남매를 키우는 박준혁 씨. 두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을 찾을 일이 종종 생기지만 봉화군에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주변 도시로 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봉화군 유일의 2차 의료기관에 군 최초의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면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 기존에는 봉화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영주나 안동에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게 빨리 이제 봉화 소아과에 또 진찰을 받고 애들 또 처방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지역인 봉화군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연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봉화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테니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소아청소년과는 수익 사업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봉화군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운영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병원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 도입에 2억 원, 인건비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로만 매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비롯해 간호인력 5명을 채용하고 유아용 진료 장비 등을 도입합니다. 현재는 임시진료실에서 운영 중인데 8월까지 약 120제곱미터의 공간을 소아청소년과 전용으로 리모델링해 진찰실은 물론 1인실과 4인실 병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봉화군은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와 방문 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화군과 병원 측은 추후 야간 또는 주말에도 일부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청소년과의 탄력적인 운영을 논의하고 수요에 따라 병실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예천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육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정책의 하나로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센터를 갖춘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만화 속 주인공처럼 드레스를 입고 귀여움을 한껏 뽐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장난감 과일과 빵을 사고 팔며 상을 차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의사가 되어 병을 진찰해보기도 합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장난감 도서관은 특히 인기입니다. 조금 새로운 교구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좀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리저리 여러 영역을 다니면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저희도 덩달아서 같이 와서 신나고. 벌써부터 재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애기는 4살이고요. 남한데 요즘 한참 중장비 장난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문하니까 크레인도 있고 뭐 불도저도 있고 이래서 엄청 다시 오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 700여 개는 신청을 하면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필요한 시기가 짧고 값이 비싸 구입이 망설여지는 장난감을 중심으로 구비해 정식 운영 전부터 대여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닿았던 장난감은 세척실에서 일괄 세척하고 소독한 뒤 전달됩니다. 또 아이들이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천군에서 아이들이 키우면 계속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2층에 자리한 마을 돌봄터는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0명이 집이나 학원에 가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숙제를 하며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입구에 있는 카드를 넣고 빼면 자녀들의 출입 여부를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호자의 호응이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예천군 합계 출산율은 1.3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천군은 이달 중 장난감 도서관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최근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를 먹은 하객 8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식사는 한 1000여 명이 한 것 같고요. 아침에 기준으로는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듯 날이 덥고 습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6,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보면 주로 오염된 달걀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 많았고 병원성 대장균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진 손으로 제조한 음식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남아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변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두 번째 익혀 먹기, 세 번째 끓여 먹기, 네 번째 식재료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다섯 번째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그다음에 음식물은 보관 온도 지키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통이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로 쉽게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인데요. 모기를 쫓기 위해 태우는 모기향의 주요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며 유럽연합이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레트린이라는 살충제 물질인데요.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돼 국내에서는 초록색 코일형 모기향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레트린이 햇빛에 노출될 때 광분해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알레트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고
우리 정부는 석 달이 조금 지난 이달 3일에서야 알레트린에 대한 안정성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식품 분야 등 국내보다 안전 기준이 높은 유럽연합.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안동 예천 지역구 김용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서원 향교 계승 발전 지원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서원, 향교, 성균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안동 도산서원은 1,000원짜리 지폐에도 그려질 만큼 가치 있는 전통유산임에도 그동안 국가 차원의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서원과 향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 조정특별위원장인 윤두현 국회의원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제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의 홍수를 부르는 뉴스 어뷰징 문제가 입법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굴 강대식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 의원은 유라 빗물펌프장 설비 개선, 중대동 하천 제방 정비 등 재난 대응 관련 예산으로 13억 원, 안심 창조밸리 산책로 경관 조명 설치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방제용 조성물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농기원은 농자재 제조업체와 협업해 화상병 세균의 사멸 효과가 매우 우수한 유기 태화 요오드 조성물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동 특허권자와 특허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화상병 방제 기술을 실용화하고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물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약제가 없어 발생하면 즉시 과수를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경주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왔던 황성동 공동묘지가 공영 주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 시유지 내 분묘 157기를 개장하고 부지 면적 4,030제곱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막바지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점검을 거쳐 7월 중순 이후 시민들과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소나무 숲이었던 자리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하나둘씩 조성된 분묘가 현재 공동묘지를 이룬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 6월까지 안강읍에 디지털 안강타운을 조성합니다.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는 전국 55개 지자체가 참여해 경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전주시 등 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주시는 디지털 안강타운 조성 사업에 국비 7억 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농기계 사고 감지와 대응체계 구축, 귀농 귀촌 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AI 활용 위기 가구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도군이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민원은 노약자와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 수리를 비롯해 전기, 수도, 보일러 분야 부품 교체와 수리 등입니다. 청도 화양읍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처리반이 바로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합니다.
소요되는 재료비는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의 경우 5만 원 이하 재료비를 지원합니다.